목표는 뭡니까? 왜 군인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밍밍하니까 제가 14년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사건 사고를 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건과 사고의 시발점은요 인간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휘관 입장에서는요 부대가 조용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성과를 내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부대가 그냥 조용한 거, 아무런 사건 사고 없는 게 최고예요. 일을 안 하면 그냥 욕을 먹을 뿐이에요. 병사들은요 의무복무 하러 왔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안전하게 진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군대를 전역하는 게 장땡이에요. 다른 것들 있죠. 제일 중요한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알못입니다. 오늘은 군알못이고 제목은 국군 장병에게 고함입니다. 국군 장병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국군 장병이었죠. 국군 장병이었고 14년 동안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군 생활이 뭐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여러분들의 군 생활은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군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군에서 군인이잖아요 지금. 뭐 군인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현역 군인의 최대 과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자, 군인인 여러분들, 병사는 뭐 의무 복무를 하러 군에 간 병사들은 논외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군인들의 목표는 뭡니까? 왜 군인이 됐어요? 뭐 왜 군인이 됐냐면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선택한 거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이제 그거 말고, 그럼 네가 군에 왔다, 너의 직업으로 군을 선택했다, 그럼 목표가 뭐냐? 네 목표가 뭐냐? 자,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장교라면 이거겠죠. 뭐예요? 별을 달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저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서 군인이 된 거죠. 장교라면 당연히 목표가 이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부사관이라면은 부사관도 뭐 주임원사도 별을 다는 거니까 주임원사가 되는 거? 뭐 좋은 목표죠. 물론 군에서요 여러분, 군은 계급사입니다. 철저한 계급사예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랑 달라요. 공무원은 내가 진급을 못해도 그냥 뭐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진급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군인은 동기가 있고요, 기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보다 밑에 기수가 나보다 상급자가 돼서, 뭐 나는 지금 소령인데 나보다 내 부하가, 부하는 아니지, 나보다 기수가 어린 애가 나의 계급을 추월해서 중령 대령을 단다, 뭐 별을 단다. 근데 난 아직도 뭐 소령 중령이다. 그러면 되게 여러분 비참합니다.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래서 목표는 별을 다는 거고, 군에서는 진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급을 못하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군에서는 진급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그 일반 공무원들은 진급 안 해도 계급 정년, 그러니까 정년 있잖아요. 정년이 몇 살입니까? 60세인가요 요즘에? 60세라고 하면 60세까지는 내가 진급을 하던 말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징계파면도 잘 안 하죠. 그 정도가 아니면은 내보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정년까지 살 수 있어요, 무탈하게. 근데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일단 진급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급정년 걸리죠. 계급정년. 자, 중령 이상의 계급정년이 53세 뭐야? 그죠? 53세. 그리고 소령은 어떻게 되죠? 소령은 45세. 대위는 43세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대위인데 내가 소령 진급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43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43세, 그러니까 고참 대위 나가는 사람 42살이면은 43살이면은 한 20년 하나요? 그러니까 연금이 안 되고, 여러분 군인 연금은 19년 6개월을 해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 안 된 상황에서 소령이 못 돼서 나간다? 그럼 최악이죠, 최악. 내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군에서 젊은 시절을 군에 바쳤는데 난 진급이 못해서 43세 민간 사회로 나와야 돼. 내 던져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군인은요, 여러분 절대 군인은요, 신분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공무원이랑 달라요. 정년 보장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부사관들은 장기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이런 거 말고 계급 정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징계 파면 있죠. 징계 파면 해임되면 나가야 돼요. 그럼 뭐 형사 사건도 당연히 되겠죠. 제적되는 거죠. 형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뭡니까?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어떤 죄들은 선고위에만 나와도 제적돼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걸 이걸 견뎌냈어. 이거 계급 정년도 견뎌내고 징계 형사도 다 견뎌냈어.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현부심 있잖아요. 현역 복무 부적합이라는 제도가 군에는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하고 이 관문까지 통과했는데 이 관문에서 딱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현부심 사연은 굉장히 많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에서. 간부가 강제 전역 당하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간부가 강제 전역 당하는 21가지 사유인가?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빚이 많아도요, 부채가 많아도 과다하게 개인 부채만 져도요 잘리는 사유예요.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많았죠.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서 썼으니까. 그러면은 저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이 현부심은요 정말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그래서 현역 군인들은요, 그러니까 이건 병사는 대상이 아니겠죠. 병사는 의무복무니까 대상이 아니겠지만, 간부들은요, 군에서 쫓겨나는, 내 의사랑 상관없이 군에서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병사들이라면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뭡니까? 병사들이라면 요걸 주의해야죠. 징계랑 형사. 요것만 주의하면 되죠, 병사들은. 근데 이게 군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는 장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인 여러분들이, 병사 여러분들이 장난스럽게 하는 행동들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안에서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겁니다. 걸리면 엄청 세게 그냥 형사 입건되고 전과자 돼서 전역을 해요. 뭐 제대로 전역도 못하는 거죠. 전과자 되면은 뭐 국군교도소에 가는 그런 경우까지는 없어야 되지만, 그러면은 1년 6개월 이상 나오면 그건 제적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군에서 진급 중요하죠. 별 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별을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별을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요, 이거죠, 이거. 안전입니다, 안전. 여기서 안전이라는 건 뭐 안전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전역하는 거. 내가 안전하게, 그러니까 병사들은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 간부들은 퇴역을 하거나, 그런 거. 전역까지 하고, 연금 다 받고, 무사히, 뭐, 퇴직하면은 뭐 30년 이상 하면은 훈장 주잖아요. 공로, 전국 포상 받잖아요. 전국 포상 받고, 그리고 전역을 하는 게 안전하게, 저 이걸 안전하게라고 표현합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진급을 하겠어. 난 꼭 진급을 하고 말 거야. 경쟁 상대가 있어. 막 쟤를 제껴야지. 막 그런 여러 가지 뭐 정치 논리도 있고, 그렇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진급도 안 되는 거예요. 진급은 끝나는 거예요. 징계를 한번 먹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내가 군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직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고 나기 전에요, 여러분들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 전에 제발 많이 알으라고 했죠. 규정도 알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으라고 했어요. 나중에 정말 사고 나서 찾아오셔도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밍밍하니까, 제가 14년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사건, 사고를 하면서 경험했던,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의 바로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요. 열심히 일하는 놈이 사고를 유발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 안 하고 노는 놈은 욕은 먹어도 처벌은 안 받는다. 욕은 먹어도 사건, 사고에 연루되진 않는다. 는 결론을 저는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좀 어떤가요? 여러분 듣기 어때요? 아마 현역이신 분들은요 감이 올 겁니다. 감이 올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진취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저랑 상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부대에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기존에 솔직히 군 부대가 일을 안 하고 그런 관행이 쌓인 그런 자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출근하고 그냥 뭐 노가리 까다가 뭐 왔다 갔다 좀 하다가 퇴근하고, 그런 게 일상인 부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그리고 뭔가 일에 욕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뭔가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충정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딱 갔어. 근데 이 부대가 개판이야. 그러면은 바꾸고 싶은 거죠. 제대로. 그래서,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해요. 왜냐면 보이거든요. 어떤 게 잘못됐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주변에,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지휘관이 왔어. 아니면 새로운 간부가 왔어. 근데 얘가 자꾸 막 뭘 해. 귀찮잖아요. 쟤 때문에 뭐 바빠 죽겠고 그냥 놀면 되는데, 얘가 와가지고 막 이게 나빠지고 저게 나빠지고 나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뭐 또 계속 혼만 내고, 혼이 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루 이틀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물론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수고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에 한 명. 그 사람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그 기존에 했던 사람도 오래됐어 이미. 거기가 나와버리야. 다 알아. 얘는 잘 몰라. 여기 상황도 잘 모르는데 뭔가를 막 자꾸 해. 그러면 이게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사고의 시발점은요 인간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연루가 되고 막 뭐 부하들이 투서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지휘관들이 봤을 때, 상급 지휘관들이 봤을 때, 얘가 되게 괜찮은데 일도 잘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부하들이랑 그런 마찰이 생겨서 얘가 뭐 투서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휘관은 등을 돌립니다. 왜? 지휘관 입장에서는요, 부대가 조용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부대가 무슨 성과를 내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부대가 그냥 조용한 거. 아무런 사건, 사고 없는 게 최고예요. 근데 얘가 지금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얘가 잘하고 있는 거지만 얘가 결과적으로 분란을 일으켰어. 그러면은 지휘관이 보기에 얘가 나쁜 놈인 거예요. 이놈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대 사정도 모르고 과욕을 부렸다. 그래서 그냥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럼 얘는 그냥 이제 뭐 아무런 보호 없이 완전 왕따 되는 거죠. 지휘관한테도 왕따 당해, 부하들한테도 왕따 당해. 아무런 인정도 못 받아. 이 사람이 그동안 한 노력과 뭐 고생과 그런 것들은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런 처벌로 가는 겁니다. 뭐 작게 가면 징계로 가는 거고, 정말 재수 없으면 뭐 형사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형사, 징계 가고, 뭐 아까 그 현부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에서 이런 사건, 사고에 연루가 돼서
절차가 시작이 되면요, 형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조직에서는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카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다투셔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제 14년 군생활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이기도 하고, 저한테 상담했던, 저랑 상담을 했던 사건 사고에 연루됐던 분들, 징계 혐의자 아니면은 형사 피의자 피고인 보면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적극적이에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의욕이 넘치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을 안 하잖아요. 자, 부대에 분명히 일을 안 해서 손가락질 받는 간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전설같이 모든 부대에 다 존재하죠. 근데 이분들 징계 받아요? 절대 징계 안 받습니다. 일을 안 하면요, 일을 안 한다고 징계하진 않아요. 일을 안 하면 그냥 욕을 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뭐 일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적정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키셔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 있죠. 여러분 특히 조직에서는요, 이게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간을 만났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인간들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누군가와 그 사람만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조직에 뭐 공무원들은 이동을 하니까, 군인들은 딱 갔어, 새로 부임제에 갔는데 조직원들을 먼저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 따라올 수 있겠나 없겠나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 따라오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 부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걔를 막 뭐 이렇게 다독이고 뭐 걔를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뭔가를 하게 한다, 아니면 내가 얘를 개조시키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이제 인간관계는 틀어져 버리고 결국은 사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리더로서 아니면 리더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 정도는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 사람을 대우해 줘야 됩니다. 감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부여하고 걔를 뭐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기관이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학생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직업 대 직업으로 만난 거잖아요. 절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합입니다. 화합. 근데 그 화합이 모든 구성원이 다 마음이 맞아서 화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맞을 수가 없죠. 10명의 조직원이 있으면 10명의 마음이 다 맞겠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안 맞아도 이 겉으로는, 최소한 바깥으로는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게 그냥 화합인 겁니다. 화합이 뭐 아주 좋은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병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병사들은요 의무복무 하러 왔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안전하게, 진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군대를 전역하는 게 장땡이에요. 그게 유일한 목표고요. 여러분 군에 와가지고 뭐 내가 뭐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거나,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거나, 뭐 몸짱을 만들겠다거나, 그거 좋은 목표죠. 그거 역시 간부들이 별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목표랑 같은 거예요. 그런 목표를 세우세요.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있죠. 제일 중요한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전하게 군생활을 마무리한다, 마친다. 지금 우리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군에 안 갈 수 없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군에 안 가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시민권자도 군대 안 갈 수 있죠. 미국 시민권을 따면.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런 어둠의 루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군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100% 나는 군인이, 그것도 직업군인도 아니고 나는 의무 복무하러 군에 갈 거야,
그게 꿈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와가지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2년 동안? 인간 대접 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기서 건강은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무조건 말해야 돼요. 이건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고, 뭐 징계는 뭐 받을 수 있다 쳐요. 징계 뭐 내가 군대 전역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까짓거 내가 가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창은 어떻게 돼요? 영창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영창은 위헌적인 소지가 위헌입니다. 위헌. 아직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안 했지만 위헌이에요. 근데 이제 형사처벌로 나를 입건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한 군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